네, 오늘은 우리가 화학 반응의 규칙까지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두 가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발열 반응의 예와 흡열 반응의 예시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식들을 많이 막 썼었어요. 뭐 연소하는 반응도 있고, 뭐 산화되는 강철소물 연소시키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각각의 물질은 고유한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따질 때 여러분들 한 반에 뭐 30여 명 이 정도 있을 때 그 30여 명의 학생이 모두 제각각 뭐가 다르냐면은 에너지가 다르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면은 어떤 학생은 활발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조용히 듣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지쳐서 자는 학생도 있고.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뭐가 다르냐면 고유한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에너지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지, 물질마다. 물질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나 기타 반응 여러 가지 것들을 썼을 때 반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반응물. 그러니까 이런 물질 저런 물질을 반응을 시켜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면은 생성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생성물을 만들어내죠. 이때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값이 뭐 예를 들면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성물의 종류가 가지고 있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에너지가 80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그러면은 남은 에너지는 어디로 갔겠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에너지는 어디로 가냐면 20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거지. 방출이.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이 일어난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주변에 열을 쪼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얘기는 주변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주로 에너지의 방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열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나요. 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열과 관련이 돼서 이야기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주변의 온도가 상승이 되겠죠.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열 반응.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변이 따뜻해지죠.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서요. 일단은 반응의 진행 이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이 진행이 된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세로축이 에너지의 양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성물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생성물이 생성이 됐을 때는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작아진다.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작아진 것만큼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주변에 뭐가 올라간다? 온도가 상승한다, 올라간다. 그래서 주변이 따뜻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은 요게 기본적인 특징이 된다라고 기억을 좀 하면 되겠고요. 예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발열 반응을 관찰을 할 수 있는 네, 예시 중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태우는 거. 태우는 거. 그래서 태우면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불 쬐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열로 나오고요. 그리고 빛도 나와. 불 태우면은 막 불빛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과 빛이 한꺼번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위에서 설명할 때는 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빛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뭐 종류는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 어쨌든 주변이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열 에너지랑 관련이 좀 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산과 염기. 아이고. 산과 염기의 반응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산성인 물질 그리고 염기성 물질. 산성이라고 하면 신맛 그리고 염기성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누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쓴맛 이런 것들 비슷하게 나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 버리면은요 열이 발생을 하면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이때 물이 나오고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하면서 H2O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열이 방출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발열 반응이냐면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발열 반응. 그리고 산화 반응. 이것도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연소 반응하고 산화 반응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연소 반응 같은 경우도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고 얘도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건데 산화 반응도 시간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일종의 이거는 금속이 녹슨다라고 하는 게 순식간에 확 녹슬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높은 열과 온도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서 이제 하는 거죠. 반응을 시켜서 빨리 산소와 결합을 시키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산소가 공기 중에서 코로 들어가고 그리고 폐를 거쳐서 심장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소장해서 심장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순환을 거치죠. 순환을 거쳐서 퍼지죠. 순환을 거쳐서 퍼집니다. 네, 그리고 그 퍼진 것들이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는데 이때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산소와 포도당이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물론 기타 노폐물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 노폐물들은 나가는 거고 영양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호흡도 결국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런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흡열 반응인데요. 흡열 반응. 네, 이거는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뭐를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흡수하는 반응.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의 특징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하락한다, 내려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특징을.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반응물이 있고요. 항상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생성물이 존재를 하는데 반응물의 에너지가 예를 들면 다시 100이었었어요. 근데 생성물 에너지가 120인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20을 어디에서 흡수하냐면 주변에서 흡수를 한다는 거죠. 주변의 에너지를.
20 이상을 흡수를 해야지 생성물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반응물이 주변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뭐를 만들어낸다? 생성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흡열 반응.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면은 역시나 가로축은 반응의 진행과 관련이 있는 축이고요. 세로축은 에너지랑 관련이 있어서 네, 반응물이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면은요. 네, 반응이 일어난 후에 생성물은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곳에 존재를 하며 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지. 흡수를 해야죠. 이걸 흡수를 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흡열 반응에 얘가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 우리가 질산암모늄과 네, 물의 반응.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은 그런 건데 질산암모늄이 있고요. 거기다 물을 반응을 시키면은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서 주변부가 차가워져요. 주변부가 차가워져. 그래서 지금 이 주변 온도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섞었을 때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쓰냐면은 냉찜질팩 네, 이런 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발목 염좌, 그러니까 뭐 삐었다든지 손목을 삐었다든지 이럴 때, 뭐 팅팅 부어오를 때, 이럴 때 요 냉찜질팩을 갖다 대고서 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이나 발목 이런 데서 나는 열을 가지고 가는 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냉찜질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반응 중에 하나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합성. 광합성. 네, 이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영양분,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면서 부수적으로 산소도 만들어내는 그 반응인데, 이 광합성 같은 경우는 네, 빛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포도당, 산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뭐가 들어가냐면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서 포도당과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광합성이라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탄산수소 나트륨의 화학식이 NaHCO3인데요. 이거를 가열을 하는 거야. 가열을. 그래서 이런 뒤에 쓸까? 이런 시험관 같은 것에다가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을 집어넣어요. CO3라고 하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불을 가열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열을 받죠. 탄산수 나트륨이 열을 받으면서 어떤 물질로 분해가 되냐면은 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가 돼서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연습 삼아서 한번 써보면은요. 네, 반응물의 나트륨은 한 개, H도 한 개, C 하나, O 세 개. 생성물 쪽 보면은 나트륨 두 개, C가 H부터 할까요? H가 두 개, C도 두 개, O는 여섯 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딱 두 배죠. 생성물의 화학식에서 원자의 개수가 딱 두 배입니다. 모든 것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숫자는 여기다 2를 붙이면 화학 반응식은 해결이 되고요.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열을 받으면 여기에 열이 들어가겠죠. 열을 받으면 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분해된다.
우리가 열분해라는 말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열을 흡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 그리고 이 탄산수 나트륨은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데빵 만들 때 사용이 되는 물질이에요. 빵 만들 때.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발열 반응이 아니라는 거야. 열분해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생활 속에서 어디에서 쓰이느냐, 뭐 이거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주로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주변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난방, 그리고 음식 조리, 음식 익힐 때나 이럴 때 사용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흔하게 안 나오는 게 손난로, 손 따뜻하게 하는 거. 물론 요즘에는 손난로 같은 경우는 보조 배터리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기를 흘려서 네, 저항에서 열을 발생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손난로로 사용을 하는 네, 충전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여기서 손난로라고 하는 것은 핫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방출한 에너지, 그러니까 일종의 산화 반응 뭐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대요. 발열컵, 발열컵. 이거는 이제 발열컵 같은 경우는 이제 산화칼슘하고 물하고 반응을 하는데 이것보다도 이제 군대 음식에서 급하게 이제 전투식량이라고 하는데 전투식량을 급하게 이제 먹을 때가 있는데 훈련 뛸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만 이렇게 쭉 빼면은 김이 막 모락모락 나면서 하얀색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데워지는 네, 그런 것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그리고 염화칼슘 제설제. 빙판에 이거 뿌려서 열을 나게 하고서 빙판 얼음이 녹게 만드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뭐 고양이나 강아지가 가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일단은 네, 빙판 얼음이 녹게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린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질산암모늄과 네, 물의 반응.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냉찜질팩을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에너지를 낮추는 네,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